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해서 동대학원에서 이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2007년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간 곳은 베일러 대학의 텍사스 댈러스시에 있고, 베일러 대학에서 이제 그 교정과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그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이 워낙 이렇게 좋으신 분들, 그리고 치과 교정학 쪽으로 워낙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 배움을 많이 얻었고, 피럴 부셩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논문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도를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하고 논문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몇 개 대학을 어플라이를 했고, 뉴욕 대학의 교정과에 이제 어셉트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나이 많은 치과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전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그 역사적인 그 해에 나도 역사적으로 이제 NIU에서 교정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레지던트로 어셉트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제 희박한 그런 숫자,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정과 프로그램에 하버드 출신도 있고, 같은 맨하튼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출신 NIU 치과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거의 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끼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영어도 못하죠. 뭐 나이도 많죠, 그죠? 실제로 이제 경험 자체가 너무나 작은데 임상적인 부분은 충분히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학이라는 곳 자체가, 대학원 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 교정과에 와 있는 이 레지던트 친구들 자체가 경쟁이란 경쟁에 다 물리치고 올라온 친구들이라, 레지던트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적으로 2년인 곳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제 전 레지던트, 제 바로 위에 선배들까지는 24개월이었으나 우리보다 36개월 바뀌었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 24개월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36개월인 줄 알고 들어갔으면 그 학교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다른 학교로 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36개월이 됐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너무나 많이 배웠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난 태어나서 그 미국에 오기 전까지 부산에만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갔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거의 반평생을 한국에서도 한 도시에서만 살았고, 제가 서울에 가본 것도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에 처음 가봤을걸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을 오게 됐고, 미국을 와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교정과에서 연구도 하고 이제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 치료하는 프로그램 시스템도 배우고 그런 목적으로 갔었는데, 또 난데없이 또 교정 수련을 밟게 돼서 이게 예상치 못했던 일의 어떤 그런 거의 연속이었어요.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7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더군요. 목요일은 7시 반부터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출근해야 되고, 8시부터 세미나를 시작해요. 진료는 9시 반이 조금 넘으면 진료를 시작한데 8시 전에 도착을 무조건 해야 돼요. 8시가 되면 그 디렉터가 문을 잠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석 처리가 돼. 그래서 무조건 거의 새벽에 별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도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렸고, 7시 반 목요일은 이제 NIU의 교정과 사람들 전부 다 몽땅, 그리고 그 구강외과 사람들 몽땅 전부 다 모여서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새벽부터 나와서 했고, 세미나 준비를 그 전에 또 해야 됐었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세미나 하면 클리닉에 임상 환자 보는 직전까지 시간 조금 있어서 후딱 뭘 간단하게 먹고 커피 나오면 베이글 이런 거 먹고, 일을 시작하면 12시, 1시 정도에 점심을 먹을 수 있게끔 스케줄은 되어 있으나 역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 먹을 시간을 겨우 10분, 15분 찾으면 이제 지하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카페테리아 내려가서 이제 샐러드 뭐 이런 걸 간단하게 먹고 샌드위치 먹고 빨리 올라와야 되고, 그게 없으면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일을 하다가 진료 시간은 아무래도 한국보다 짧으니까 거의 5시 정도 마치죠. 5시에 그럼 집에 갈 수 있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페이퍼워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를 쭉 봤기 때문에 환자 차팅해야 되고, 손으로 써야 되고, 컴퓨터 입력해야 되고, 환자한테 연락해요. 그때부터 전화해요, 우리가. 그래서 레지던트가 자기가 맡은 환자가 있죠. 그러면 그 환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요. 그래서 8시 뭐 이 정도 되면 저녁을 먹을 수 있겠죠. 저녁을 먹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집에 가면 이제 집에 아무래도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애들하고 숙제를 시작해야 돼요.
미국은 학교 수업 자체가 놀이처럼 보이나 숙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적인 내용을 또 숙제를 해가야 돼요. 만드는 것도 엄청 많아요. 애기들이 고사리 손으로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결국에 전부 엄마 숙제라. 집에 가면 그것이 10시, 11시, 12시까지 진짜 내일만으로 피곤해 죽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새벽에 잘 때도 있고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야 될 게 많아요. 엄마가 커버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엄마가 역시 한국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의 학교가 학년이 올라가면 라이팅이든 뭐든 이게 복잡해지고 많아지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밤이 되죠. 그럼 잠시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본적인 애들이 가져갈 거. 우리는 급식이 있지만 급식이 있긴 하지만 싸줘야 될 게 또 많이 있어요. 어릴수록 간식 싸야 되고 점심 싸야 돼요. 거기서 주는 간식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따로 또 싸가는 게 있어요. 그거 준비 다 해놓고 턴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똑같은 걸 싸주죠. 애들이 지겨워하죠. 그래서 그걸 싸놓고 부탁해놓고 바이바이 하고 이제 가면 또 하루 종일 불러가지고 내 집에 가는 그게 연속이에요.